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 두 번째는 집중력, 세 번째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집중은 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그 마시멜로우 실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마시멜로를 어떻게든 참아내서 결국은 다가 두 개를 먹는 이 셀프 컨트롤을 결국 해내는 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시멜로우라는 거에서 자기 눈을 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목별 공부법인데요. 우선은 국어에 있어서 초등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어 사전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확인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국어든 영어든.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독해예요. 근데 국어 어휘가 생각보다 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부분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찾지 못해요. 그냥 우리 애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또는 우리 애가 독해력이 떨어져서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어휘에 있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신문이든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모르는 단어를 하루 읽은 거에서 5개 딱 찾아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A4 한 장에 신문 스크랩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단어의 뜻을 적게끔 저희 부모님이 하셨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 공부는 텍스트로 하는 건데 정확한 뜻을 알고 교재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에서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꼭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많은 글을 읽고 그거를 내 방식대로 재구성해서 핵심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신문이든 책이든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하나 사주시면서 이 페이지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조금 적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 핵심 키워드를 갖고 목차를 재구성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다 결국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은 목차를 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를 썼을 텐데 그 목차를 오히려 역추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치 그 목차를 퀴즈 방식으로 운영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당장 뭐 문법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별로 권하지 않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뜻을 알든 모르든 말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많이 읽고 따라 읽고 이게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친숙성과 접근성, 듣기, 말하기의 능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책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엄마가 대신 한번 읽어주고 뜻을 몰라도 읽게끔만 해주셔도 영어에 대한 친숙함,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만 가도 애들이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영어 단어, 뭐 예를 들면 북 했을 때 북, 책 이거를 막 애들이 깜지처럼 써서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공부법이고 아주 효율이 제로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그보다는 교육학에서 맥락화, 심상화라고 하는데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라는 점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100을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50을 내가 아는 걸 기반으로 이 50만 외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이 반만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원 기반의 단어책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심상화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림으로 외우게 하는 건데 그림과 단어를 병행해서 외웠을 때 이 단어를 기억하는 정도와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게끔 하는 단어장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 얘기만 하고 끝낼 텐데요. 사고력 수학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요 자동차 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뭐 이 문제가 사고력 수학의 예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문제는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지 못하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고력 문제, 특히 이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전환하거나 바꿔야 되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막혀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보조선 돼가지고 문제 푸는, 보조선 안 되면 절대 못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 사고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수학을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풀이의 키라는 것이고, 바로 무릎을 이렇게 탁 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 때도 사고력 수학 공부를 할 때 가능하다면 이 키들을 단순히 그냥 매번 풀고 넘어가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 키들을 2번, 3번 풀면서 그 키들을 기억하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게 아이들 수학의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조금 집중력, 메타인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